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란족, 여진족의 침입에 이어서 세 번째로 고려를 침입한 몽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몽골이 고려를 어떻게 침략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몽골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무신정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몽골은요, 우리가 나중에 고려 정치에 계속해서 간섭을 하는 원나라로 크게 세워지는데요. 원나라는 이제 처음에 이제 태무친 칭기즈칸이 나라를 크게 넓혀서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되게 세계적으로 강대국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멸망을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몽골이 세워진 게 바로 1171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몽골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요. 무신 정권은 고려에서 있었던 한 시대인데요. 이제 고려에는 예전부터 과거제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과거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문신, 이제 글을 쓰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뽑는 거고, 두 번째는 무신이에요. 무신은 뭐냐? 칼을 쓰는 장군을 뽑는 시험이었는데 이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어요. 문신이 되게 저놈은 칼 쓰는 사람이다, 싸우는 사람이다 하고 되게 무시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어떻게 열이 받아가지고 나라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래서 무신이 정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무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무신 정권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긴 있지만 어때요? 왕은 그냥 허수아비인 시대인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 무신 정권은 100년간 이어져요. 이게 1170년부터 1270년까지 총 100년간 이어지는데, 요 뒤에 나올 이제 몽골의 침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안은 무신이 나라를 다스렸고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몽골이 고려를 어떻게 침입했는지 그 침입을 살펴볼 건데요. 얘네들도 총 3번에 걸쳐서 고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 1차 침입 때는 이제 몽골의 사신이 죽어요. 이제 고려로 왔던 몽골 사신이 이제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한테 죽임을 당해요. 이제 뭐 그게 고려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고려 땅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몽골이 이것 때문에 쳐들어오는데 고려가 막아내요, 이거를. 귀주성에서 강감찬 장군이 거란을 막아냈던 거긴데, 이 귀주성에서 막아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1차 침입을 했는데 막긴 막았지만 이제 몽골이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무신이 어떻게 했느냐? 무신이 강화도로, 인천 옆에 있는 섬인데요. 이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개경이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버리고 다 그쪽으로 피난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강화도 천도가 바로 1232년이죠. 이 1232년에 강화도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몽골과 본격적으로 싸울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이 강화도로 옮겨가니까 어때요? 본토에는 이제 백성들만 남게 됐죠. 이 백성들을 그냥 막 몽골군이 죽이고 막 약탈하고 유린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유물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뭐 황룡사 구층 목탑이나 또는 초조대장경이라고 해서 이제 대장경이 부처님의 말씀을 옮겨놓은 건데, 이 초조대장경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다 불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다 몽골군들이 와서 이거를 다 없애버립니다. 황룡사 구층 석탑은 어디 있는지 알죠? 경주에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까지 다 이제 망가뜨려요. 근데 어떻게 천도를 했으니까 완전히 우리를 굴복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몽골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말을 타고 다닐 수밖에 없어. 왜? 유목민족이거든요. 근데 어때? 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못 만드는 거죠. 배가 필요가 없지. 땅에만 있으니까. 근데 강화도에 가려면은 배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몽골 사람들이 강화도까지 쳐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2차 침입 때는요, 또 막아내요. 이제 처인성 전투라고 해서 처인성 전투가 있었고, 근데 이것도 백성들의 힘을 합쳐서 막아내요. 이거는 강화도도 아니에요.
우리 이제 본토 이제 대한민국 그 땅 안에 있는 데인데 여기서 또 몽골군을 막아내고 세 번째로 죽주성이라는 곳에서도 몽골군을 막아냅니다. 계속해서 막아내요. 그러니까 몽골군이 이제 지쳤어. 왜? 이제 사진으로 나오겠지만 몽골군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 굉장히 넓어요. 엄청 넓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 여기 고려, 이 조그만 고려 땅에다가 신경을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를 거치면서 어떻게 하느냐? 야, 너네 강화도에서 나와. 강화도에서 나와서 개경으로 돌아와. 대신 너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게. 대신 우리가 너네한테 간섭을 조금 하게 해줘. 그래서 어떻게?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무신 정권의 끝과 개경 환도가 똑같은 거예요. 개경 환도가 바로 1270년인데 이게 뭐냐? 무신 정권의 항복이죠. 항복.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무신 정권은 막을 내리고 다시 왕이 정치를 하는 그런 시기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개경 환도하면서 나타난 것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원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원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먼저 자기네 관청을 지어요. 고려 땅인데 원나라 관청이 있어. 원나라 관리가 관리하는 원나라 관청이 있어. 뭐 정동행성이라고 해서 일본을 이제 침략을 또 하려고 애들이 일본을 침략하기 위한 관청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뭐 경주, 개경 이제 북쪽에 해가지고 원나라 사람들이 이제 고려를 관리하는 고려 사람들이 이제 감시하는 그런 관청을 만들어요. 관청을 만들고 또 어떻게 하냐? 이제 고려의 왕자가 생기면요, 왕자를 인질로 잡아요. 왕자를 인질로 잡고 이 왕자가 원나라 공주랑 결혼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이 왕이 몽골의 황제가 이제 고려 왕의 어떻게 돼? 뭐가 돼? 장인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려가 사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왕한테 이제 충성을 하게 만들려고 이 왕자를 무조건 인질로 잡은 거죠. 자, 그리고 몽골식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알 텐데 몽골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변발, 이제 머리 앞에는 깎고 뒤에만 남기는 그 황비용 머리, 그런 것들도 유행하고 몽골식 옷이 또 유행을 해요. 왜냐면은 몽골이 큰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몽골을 이제 섬기는 꼴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안 좋은 점도 있었고요. 또 이제 무신 정권의 군사 기구 중에서 삼별초라는 게 있어요. 삼별초. 이 삼별초는 이 무신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예요. 근데 이 군대는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싸우겠다 해서 처음에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갔다가 진도에서 제주도로 갑니다.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저것들과 싸우겠다. 우리는 오랑캐들이랑 한테 항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싸웠지만 결국에는 삼별초는 이제 정벌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면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다 없어지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나라가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안에서 강화도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바로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요. 이 팔만대장경을 왜 만들었냐? 이 초조대장경은 이제 거란 여진들이 침입을 했을 때 불심으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막아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건데, 이 팔만대장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이 못난 우리 못살게 구는 몽골군,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이 부처님의 힘으로 이겨내자 해서 8만 개나 되는 이 대단한 부처님의 말씀을 옮긴 장경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였지만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문화가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몽골의 침입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고려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전에 이 침략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해가면서 자세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